자, 이해를 똑바로 해야 돼. 법지문이에요. 알겠지? 자, 보자.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라는 게 어떤 의미야? 보장하는 거죠, 보증.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의 답이 출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거래하는 건 심플해. 근데 본인이 직접 거래하기가 힘든 거야. 그럼 뭘 내세워야 돼? 대리인을 내세워야 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민법에서 규정하는 무슨 제도? 대리제도라 그래. 자, 그래서 이 글에 나오는 건 바로 뭐냐? 대리제도라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 봐봐. 자, 선생님이 있어요. 알겠지? 그지? 근데 선생님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무슨 거래를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한다. 그래서 내가 뭐야? 본인이야. 근데 내가 지금 바빠. 알겠죠? 그럼 바빠가지고 어때? 우리 남편 보고 자, 현재훈한테 대신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현재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대리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 요렇게 대리인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얘를 대리자로 뭐 한다 해가지고 이런 거 써주고 해.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내가 지금 내 뭐 인감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기 넘겨주는 거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부동산에선 그런 거 이제 딱 보고 아, 대리인 이렇게 있구나. 관계가 어떻게 되는구나. 확인해가지고 거래를 해요. 알겠죠? 됐죠? 본인이 직접 못 가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대리제도입니다. 됐죠? 자, 그럼 대리제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 본인을 대리한, 그러니까 본인, 진짜 이거야.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때? 내가 못 가. 그러면 대리인을 지금 내세운 거죠? 하지만 그 계약서상의 이름은 누구라고 돼 있어야 돼? 김은영이라고 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는 대리인이 있잖아.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해.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 잘 봐봐! 누구에게 귀속하는 거야? 본인에게. 알겠죠? 본인의 답이 출근는 거. 알겠죠? 예를 들어서 봐봐. 자, 김은영 소유의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선생님이 뭘 주는 거야? 전세 계약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못 가요.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어때? 남편 보고 가라 그랬어. 그럼 현재원이 뭐가 되는 거?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럼 가가지고 어때?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근데 계약서에 있는 이름은 누구 이름이야? 김은영이야, 김은영. 알겠지? 그지? 현재원이 아니라. 됐죠? 법률 효과는 다 누구에게? 김은영에게 귀속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대신 가서 어때?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대리하는 사람이다. 요거. 됐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잖아. A가 집을 지을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써. 그럼 봐봐. 항상 법에서는 있잖아. 삼자 관계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죠? 법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삼자 관계야. 그럼 삼자 관계는 뭐에 놔두는 거냐? 요렇게 습관 들여놔.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놔. 그게 편해. 알겠죠?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써놔. 그럼 누가 있어? A 있고요.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는 거죠? 자, 그럼 A에다가 우리 뭐라고 쓸까? 본인이라고 써. A가 바로 본인이야. 됐지? 자, 그리고 B에게 위임장을 써줬다 그랬죠? 그럼 B가 바로 뭐가 돼? 대리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집 지을 땅이 필요해. 근데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얘 보고 가서 뭐 하라 그랬어? 계약하라 그런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대리인으로 삼기 위해서 A는 B한테 뭘 써줬습니까? 위임장이라는 걸 써준 거야. 됐지?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럼 B는 A의 대리인이 되어서 A의 이름으로 밑줄 거 A의 이름이야. 알겠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된다 그랬어? 본인한테 귀속된다 그랬죠? A의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그러면 C가 바로 뭐라 그랬어?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지? 그지? 그럼 C하고 뭐라는 거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칠판 한번 봐. 얘는 그냥 대리인일 뿐이야. 알겠죠?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매수인이야. 땅을 사는 사람. 그리고 C가 바로 뭐라 그러는 거야? 매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직접 거래하면 상관이 없는데 A가 바빠. 그래서 B 보고 대신 가라고 위임장을 써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가 가가지고 계약을 맺어. 근데 계약서 상의 이름은 누가 돼야 되는 거? A 이름으로 되는 거야. 어차피 A 거니까. 알겠지? B가 꿀꺽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그럼 요거죠. A하고 C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야?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지. 얘는 그냥 중간에 낀 대리인일 뿐인 거야. 그러면 얘는 땅을 매수하는 사람, 얘는 땅을 매도하는 사람. 그럼 얘는 어때? 얘 보고 뭘 청구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C한테. 알겠죠? 그죠?
그리고 C는 얘 보고 뭐 하라고 할 수 있어?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C는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 어차피 계약서의 이름은 누구누구 이름이야. A하고 C 이름입니다. 알겠지? 그지? A가 매매대금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C는 A한테 뭘 해주는 거야?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됐죠? B는 그냥 대리인일 뿐이에요.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읽어보자. 이때 A는 매매계약의 본인으로서 C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토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그럼 칠판 한번 봐. 얜 대리인일 뿐이야.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 법률 효과가 미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러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해. 법은 항상 조건이 중요해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조건 나와 있죠? 첫 번째,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할 권리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럼 이러기 위해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알겠죠? 됐지? 그리고 플러스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 행위를 해야 돼.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야. 알겠지? 그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야. 됐죠? 그리고 또 있어. 또 계약서에 어때? A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 행위에서의 본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돼. 플러스 대리 행위의 본인을 뭐 해야 된다? 명시해야 한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봐봐. 잠깐.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보통 어때? 대리인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걔한테 위임장을 해줘서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법률적인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해주죠. 조율해주는 거 나오죠. 그럼 변호사가 딱 뭘 내밀면서 자, 내가 이제 상대방을 만났어. 그럼 난 변호사야.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나왔고 누구누구인의 누구의 대리인이다 하고 밝히잖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 거야. 됐지? 근데 봐봐. 자, 7번 봐. 졸지 마요. 문제가 생겨. 어떤 거야? 얘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아니면 대리를 안 받았는데 어떻다? 대리라고 해가지고 어때? 속이고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문제 상황이 있는 거야. 알겠지? 뒤에 문제 보면 그런 거야. 봐봐. 자, 2천만 원을 빌리기로 한 거야. 알겠죠? 은행에다가 얘가 직접 못 가. 그러니까 2천만 원이야. 근데 이 새끼가 가가지고 어때? 3천만 원을 빌렸어. 은행 가서 1천만 원을 지가 꿀꺽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뭘 벗어난 거야?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이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자, 이제 문단 바뀌죠. 잘 봐요. 그런데 미출고 대리권이 없는 애다. 미출고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리권이 있는데 뭘 넘어서 범위를 넘어. 알겠지? 그지? 딱 그 범위가 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천만 원 빌려야 되는데 3천만 원 빌리는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래? 무권 대리라 그래. 그럼 잘 봐요. 그럼 요 무권 대리라는 건 뭐? 문제 상황이죠. 마이너스. 알겠지? 요건 문제 상황이야. 그럼 원칙적으로 원칙에다 형광펜에다 원칙에다 형광펜에 독해할 때 항상 잘 들어. 앞에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뒤에 예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원칙이 있다는 건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원칙적으로는 뭐냐? 무권 대리의 법률 효과가 그럼 봐. 원칙은 무권 대리의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발생하지 않아?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봐봐. 자, 칠판 한번 봐. 이 새끼가 사기꾼이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대리권 없는데 대리권 있는 척 혹은 대리권 범위 밖에서 대리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본인이 뭘 받을 수 있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떠냐? 무권 대리의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없는 거야? 본인에게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이 새끼가 어때? 지금 범위를 넘었어.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 빌려가지고 1천만 원 지가 꿀꺽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은행이 얘 보고 어때? 나머지 지금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야. 2천만 원만이지. 알겠죠? 그죠? 그건 원칙이에요. 근데 그래서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니까 그럼 봐봐. 잘 봐. 본인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 봐봐. A 이름으로 한 거죠? 얘 이름으로 계약한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때? 보니까 대리인에게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알겠지? 자, 잘 봐. 요것만 선생님 설명해주고 좀 쉽게. 자, 애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잘 들어. 너네 봐봐. 어떤 거냐면 자, 선생님이 뒤에 있는 사례로 얘기를 해줄게. 자, A가 본인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B가 대리인이고 그치? 그리고 여기에 C가 뭐냐? 은행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봐. 얘가 얘한테 위임을 했어. 얼마? 2천만 원만 빌리라고 위임을 한 거야. 근데 얘가 범위를 벗어나서 은행 가가지고 3천만 원을 빌린 거야. 그럼 3천만 원 빌려서 여기에서 2천만 원만 A 갖다 주고 1천만 원 지가 꿀꺽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근데 은행은 어때? 완전 믿은 거지. 얘가 지금 3천만 원에 대한 그 범위를 갖고 있을 거라고 믿은 거야. 됐죠? 근데 어차피 얘는 어때? 잘못 없죠. 그치? 만약에 이거 하도 어차피 법적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이 상황 간단하게 그럼 얘는 어때? 2천만 원만 은행에다가 뭐 하면 돼? 상환하면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여기 봐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의 법률 효과가 어때? 본인에게 없다 그랬어. 알겠죠? 얘는 2천만 원 것만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잘 봐. 대리인도 봐봐. 누구 이름으로 돈 빌린 거야? A 이름으로 돈 빌린 거죠? A 이름으로 3천만 원 빌린 거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때? 법률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것만 너네 생각하면 뭐야? 얘는 처벌을 안 받는 건가 싶죠? 근데 뒤에 보면 다른 게 나와. 어떤 거냐면 봐봐. 얘하고 지금 봐. 은행하고 얘하고 뭘 한 거야? 지금 돈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에서 계약서 이런 거 쓰겠죠? 자서라는 걸 써. 그럼 이제 은행이 얘한테 지금 어때? 3천만 원 빌린 걸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얼마에 대한 지금 대리만 한 거야? 2천만 원에 대한 대리만 한 거죠? 그럼 1천만 원 꿀꺽한 거죠? 그치? 근데 은행은 결국 어떤 거냐면 뭐야? 그럼 내 1천만 원? 은행 입장에서 1천만 원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걸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냐? 그냥 여기 있는 원칙상으로 따지면 봐. A는 2천만 원만 갚아도 돼. 알겠죠? 그리고 B는 있잖아. 얘는 봐봐. 얘는 어차피 3천만 원 이 거래에서 대리인일 뿐이니까 얘한테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그럼 이 새끼는 사기꾼인데도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요 은행이죠? 은행이 얘한테 뭘 할 수 있는 거냐? 또 다른 게 들어가. 손해배상 청구라는 걸 또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또 얘도 얘한테 할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은행에서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라고 하면 얘도 얘한테 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건 또 어때? 손해배상 청구라는 건 뭐야? 민사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런 사기꾼들한테 또 어때? 형사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글에선 형사 이런 건 안 나와요. 알겠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대리인에게 법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얘는 그냥 사기꾼인데 그냥 넘어가나? 아니에요. 알겠죠? 됐죠? 오케이? 나중에 얘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요 계약에서만 대리인에게 법률 효과가 없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됐죠? 상대방은 그럼 칠판 한번 봐. 예산아 은행. 알겠지? 은행 엿먹는 거 아니요. 그죠? 1천만 원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있잖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서 왜냐면 1천만 원은 날라가 버린 거거든. 빌려줘 놓고. 그죠? 왜냐면 얘한테도 1천만 원 못 받아. 그리고 얘한테도 못 받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입게 되는 거야. 얘는. 그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요라든가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에 대해 출고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그걸 전혀 몰랐던 거죠. 알겠지? 알 수도 없었어. 얘가 노력을 했으면 돼. 그러니까 봐봐봐. 우리 법에서 이해를 잘하려면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은행은 반드시 뭘 했어야 되는 거냐? 이 상황에서 얘 대리인이 명확한지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가 얼마인지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확인을 했어야 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직원이 확인을 안 했다. 직원 실수다. 그러면 은행 잘못인 거야. 알겠죠? 그지? 그래서 은행은 어떤 거야? 이 상황에서 지금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때? 은행이 모든 걸 확인했어. FM대로. 알겠죠? 매뉴얼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대놓고 속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떤 거냐? 이 상황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법적인 게 있어요. 알겠죠? 그게 이제 나타날 거야. 됐지? 그럼 잘 봐봐. 그럼 이렇게 해서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민법에서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익을 조정해서, 그럼 칠판 한번 봐. 본인이야. 그리고 얘가 뭐야? 상대방이야. 됐지? 그럼 얘네들 사이에 이 이익을 조정을 해서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 여기선 은행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는 걸 규정을 하느냐? 표현 대리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칠판 봐. 무권 대리라는 게 무슨 상황이야? 문제 상황이야. 그럼 이것 때문에 칠판 봐. 얘가 왜 문제인 거냐면 요로 인해서 이 계약에 상대방에게 뭐가 미쳐? 피해가 미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계약 상대방을 뭐 해줘야 돼?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뭐라는 거냐? 표현 대리라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럼 표현 대리라는 건 도대체 뭐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 대리인이 대놓고 사기를 친 거죠. 그치? 그런 외관이 있었고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 그럼 칠판 한번 봐. 표현 대리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 거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라는 걸 믿게 만드는 외관, 그리고 플러스 본인에게도 뭐가 있어? 책임이 있어. 알겠죠?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뭘 인정을 하느냐? 표현 대리를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럼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게 만드는 거야? 본인에게 미치게 만드는 거야. 됐지? 그럼 표현 대리라는 걸 인정을 해.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칠판 한번 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잘 들어. 이런 거야. 얘가 대리권이 3천만 원이 있게끔 믿게 만들어. 그리고 플러스 그러한데 누구 잘못도 있어? A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때? 은행은 누구한테 1,000만 원 갚으라고 하는 거야? 얘한테 1,000만 원 더 갚으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2,000만 원만 갚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더 갚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잘 들어.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칠판 한번 봐. 그럼 얘가 얼마 갚아야 되는 거야? 은행에다가 3,00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1,000만 원 누가 갖고 튄 거야? 이 새끼가 갖고 튄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법적인 해결은 또 얘가 얘한테 뭐라는 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죄 지어놓고 어디로 지금 물론 튀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겠죠? 근데 1,000만 원 갖고 1,000만 원 갖고 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얘한테도 당연히 어때? 법적인 책임을 지게 만드는 뒤에 후속적인 조치들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됐지? 오해하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기억 한번 봐. 그럼 표현 대리라는 것은 뭐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부주의해서 알지 못했으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은행이 어때? 매뉴얼대로 다 했다라는 걸 뭐 해줘야 돼? 증명해야 되는 거야. 난 책임 없어. 이 새끼가 대놓고 속인 거야.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은행 직원이 어떤 거냐면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한 거야. 그럼 얘 잘못이죠. 그럼 은행은 어때? 1,000만 원 못 받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리출고 상대방이 이걸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어때? 책임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은행이 어떤 거냐? 표현 대리 지금 이런 걸 뭐 하지 않아? 주장하지 않아. 그럼 그냥 어때? 어차피 얘는 어때?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 대리라는 건 뭐냐면 누가 해야 되는 거? 이 상대방. 거래의 상대방이 뭐야? 주장하고 청구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됐지? 오케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가만히 있으면 어때? 표현 대리 이런 거 인정 못 받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이제 문단 바뀌어. 그럼 민법은 있잖아.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누냐? 3가지로 나눠. 그래서 지금 요건 지울게요. 자, 표현 대리 성립 3가지가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는 1번 표시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거. 됐지? 그럼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것은 뭐냐면 본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으면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C에게 통지를 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C가 믿게끔 만든 거잖아. 됐지? 봐봐. 자, 글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뒤에 거 보면서 앞에 거 보라 그랬죠? 앞에 다시 조건 봐봐. 표현 대리를 성립하는 조건에 뭐가 있어? 대리권이 지금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뭐야?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했잖아. 내가 미리 얘기를 한 거야. 뭐도 주지 않으면서 대리권 안 줬으면서 누구 보낼게. 걔가 대리권 갖고 있어. 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 안 준 거지. 그죠? 그럼 은행은 실제 안 줬다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 통지는 했어. 그럼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오인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B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밑줄 A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져 있으므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봐. 이것도 사실은 어때? A에게,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표현대를 인정을 해서 누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끊어.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이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야. 이게 아까 은행 가가지고 2천만 원 빌리라 그랬는데 3천만 원 빌리는 거. 알겠지? 그럼 봐. 대리인이 있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B가 토지를 담보로 돈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져서 그러니까 돈 빌리는 대리권만 받은 거야. 근데 C에게 돈을 지금 빌리는 게 아니라 C한테 뭘 해버린 거야? 대리행위를 하면서 토지를 팔아버린 거야. 그지? 아니 돈 빌리는 대리권만 갖고 있는데 토지를 팔아버린 거죠? 그럼 자기의 권한을 뭐 한 거야? 넘겨버린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그런 걸 뭐라 그래? 권한을 넘은 대리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때 근데 잘 들어. 대리인이 실제 갖고 있는 여기 지금 이해를 똑바로 하자. 대리인이 실제 가진 걸 뭐라 그래? 기본 대리권이라 그래. 알겠죠? 됐죠? 그럼 칠판 한번 봐. 그럼 기본 대리권은 진짜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법률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기본 대리권의 범위 효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본인에게 있는 거야. 알겠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는 거 당연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자 칠판 봐. 잠깐 이거 은행 예를 들어주는 게 더 편해. 봐봐봐. 자 A, B, C 있어. 그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어때? 2천만 원 빌리라고 했어. 그치? 그 대리권만 준 거야. 근데 얘가 은행 가가지고 얼마 빌린 거야? 3천만 원 빌린 거죠? 그치? 그럼 봐.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무슨 거야? 기본 대리권 갖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리고 1,000만 원이 어때? 그걸 넘어선 거잖아. 그죠? 그럼 1,000만 원 누가 갚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갚아야 되냐? A가 갚아야 되냐? 뭐 갚지 않아도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2천만 원의 기본 대리권은 어때? B에게 A가 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2천만 원 얘한테 갖다 줬지? 그지?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은행한테 얼마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야. 2천만 원은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1,0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 뒤에 법적 공방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다시 한번 자 칠판 한번 봐. 그럼 문제 상황 이거 해보자. 잘 들어.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상황으로 설명해 줄게. 그럼 봐. 만약에 표현 대리가 인정이 돼.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됐죠? 그럼 칠판 봐. 표현 대리가 인정이 돼. 그러면 A가 2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얼마까지 갚아야 돼? 1,000만 원까지 갚아야 돼. 알겠지?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있어? A에게 있으니까. 그치? 자, 근데 만약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A는 얼마만 갚아? 2천만 원만 갚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봐봐. 그럼 은행 있잖아. 은행이 지금 C죠? 그럼 C는 어때? 1,000만 원 누구에게 받을 거야? 그래서 C는 어떻게 하냐? 잘 들어. 이 상황에서 은행은 누구에게? B에게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에도 똑같아. 칠판 봐. A가 1,000만 원 은행에게 갚아. 그러면서 또 어때? B에게 1,0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 후속 조치. 알겠죠? 그죠? 얘가 피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됐지?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뭐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인 거야. 됐죠? 자, 이제 끊어. 잘 들어. 아, 그리고 그 다음 아직 안 끝났네.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인 있잖아. 해당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을 하는 거야. 그죠? 여기서도 똑같이 어때? 3천만 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야지만이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는 거고 은행은 누구에게? A한테 3천만 원 다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이제 끊어. 세 번째는 뭐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야. 3번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인 거야. 그럼 이것은 뭐냐? 이전까지 있었던 대리권이 있잖아. 대리 행위를 할 때 이미 소멸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어때? 본인이 죽어버린다든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뒷페이지 봐. 21쪽입니다. 본인인 A가 사망을 했어. 그럼 사망과 동시에 어때? 대리권이 소멸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몰라? C가 몰라. 알겠죠? 그죠? 그럼 C가 알 수 없으며 대리권의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A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는 거야. 됐지? 근데 단 형광펜. 단 형광펜. 항상 비문학 독해할 때 무슨 말? 다만, 요런 애들은 똑바로 보라 그랬죠? 그치? 단,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을 아까 다시 예로 들어주면 어때? 봐봐. A가 늘 어때? B를 통해서 은행하고 거래를 해왔던 거야. 그죠? 그럼 그 이전에도 그런 거래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얘는 어때? A가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누가 또 왔어? B가 또 온 거야. 그럼 B가 또 와가지고 얘가 어때?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정이 있어야지 이게 어때? 성립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됐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답. 그 다음 한편. 무권 대리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표현 행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밑줄 그어봐. 추인에다 밑줄 그어. 추인에다 밑줄 긋는 거야. 밑에 지금 추인의 의미가 나와 있죠. 사후에 보충한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추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거기에 지금 사후라는 말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지나간 사실을 추후에 소급해서 인정한다. 요 뜻이 바로 추인입니다. 알겠지? 지나간 걸 추후에 소급해서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자, 칠판 봐. 요거 얘 들어줄게. 잘 들어. 봐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있잖아. 봐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A가 있잖아. B에게 얼마야 지금? 요걸로 할까? 요걸로 하자. 대리권 수요 표시. 알겠죠? 대리권 수요 표시는 뭐라 그랬어? A가 C한테 어때? 나 B한테 대리권 줄 거야. B 가면 너가 알아서 해. 라고 먼저 알려줬어. 근데 그랬는데 A가 B한테 뭘 안 준 거야? 대리권을 안 준 거야. C한테 말만 하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때?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못했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럼 그 상황에서도 A가 나중에 어때? 얘한테 뭘 줘? 대리권을 줘. 그치? 나중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줘. 그러면 어때? 법률 효과가 그냥 발생하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줘도. 아니 그러니까 자 칠판 봐. 이런 거 있잖아. 아까 봐봐. 자 잘 봐. 김은영. 알겠죠? 부동산. 됐지?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원. 이거. 알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아주 막 사기 이런 거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부동산에 전화했어. 제가 바빠서 못 가요. 우리 남편이 대신 갈 거예요. 남편 오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 그죠? 근데 남편이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남편한테 뭘 안 준 거야? 위임장 이런 거 안 준 거야. 알겠지? 그치? 안 주고 가가지고 뭘 작성했어? 부동산에서 뭐야? 지금 그 위임장을 확인을 안 하고 뭐야? 계약서를 작성을 해버린 거야. 그치? 그럼 그 상황에서 부동산이 해야 될 역할을 똑바로 못한 거잖아. 위임장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치? 근데 그 위임장을 선생님이 어때? 남편한테 줬어야 되는데 실수로 안 줬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때? 위임장 쓴 거 갖다 줬어. 어디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알겠지? 그치? 그러면 어때? 그냥 대리권 있는 거 성립하는 거야. 나중에 위임장을 갖다 줘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요게 요 말이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무슨 소린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거래에서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할 때 되게 많아. 가족관계나 이런 거. 알겠지? 위임장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때? 못 갖고 왔어. 그럼 부동산에 대기에 다음번에 지나가다가 갖다 주세요.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별 문제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봐봐. 표현 대리도 인정되지 않았어. 그리고 뭐도 안 받았어.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어. 그러면
무권 대리를 행한 대리인에다 세모해. 무권 대리를 행한 대리인에다 세모 표시하는 거야. 그래, 얘가 나쁜 놈이죠? 그치? 그럼 얘는 뭐냐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뭘 하거나 계약을 이행하거나 뭐다? 드디어 나오죠? 손해배상을 해야 돼. 알겠지? 그지? 계약을 이행하거나 얘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근데 하지만 끊어. 이때에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해서 알지 못해줘. 그러면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겁니다. 알겠지?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법은 있잖아. 봐봐. 너네 봐봐. 이런 거 보면 살아갈 때 정말 어때?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지? 그치? 내가 피해자야. 내가 피해자인데도 뭐 못 받을 때 많아. 이런 거 지금 배상 못 받을 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잘 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말은 절대 통하지 않아. 몰랐어요. 라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아. 알겠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몰랐어요. 모른 건 법에서 있잖아. 몰랐다는 것은 죄야, 죄. 알겠지? 모르는 건 죄야. 결국. 그러니까 아니 왜 눈이 동그래져? 모르는 건 죄라니까. 그치? 알아야 돼.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모르는 건 죄예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죠? 만약에 선생님이 어때? 무슨 뭐 간판이든 뭐든 뭐 이런 거 하면서 해가지고 내가 법을 어긴 게 있었다. 그치? 근데 내가 어때? 몰랐어요. 절대 통하지 않아. 알겠죠? 그죠?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모르는 건 죄야. 그지? 상대방 이런 것도 어때? 확인을 다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피해 입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잘 봐봐. 자, 잠깐. 자. 자, 칠판 봐봐. 잘 봐. 다시 한번. 자, 머릿속에 내용이 정리돼야 되는 거야. 그지? 자, 맨 처음에 뭐가 있었더라?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어. 알겠지? 그지? 그럼 이제 대리인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이 돼. 그리고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 상황은 바로 뭐야? 무권 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무권 대리가 바로 무슨 상황이야? 얘가 문제 상황이야. 알겠지? 그지? 자, 그럼 무권 대리라는 것은 봐봐. 원칙적으로는 분명히 아까 요 얘기 있었죠? 원칙적으로는 어때? 본인, 대리인, 양쪽 다 뭐가 없어? 법률 효과가 없어. 얘한테 법률 효과가 귀속되지 않아. 그지? 그럼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게 문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 표현, 대리, 제도라는 게 나타납니다. 알겠지? 그지? 그럼 칠판 봐. 그럼 표현 대리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거냐? 대리인이 대리권을 갖추고 있다라는 외관을 갖고 있으면서.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어야 돼?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야 돼. 됐죠? 그리고 플러스 또 있어. 뭐가 되게 있어야 되느냐? 무조건 어때? 이 거래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잘못이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상대방이 모든 절차를 다 확인을 해야 돼. 알겠죠? 상대방이 모든 걸 확인하고 모든 걸 인지를 했어. 알았어야 되는 거야. 확인 절차.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혀 뭐가 없어야 돼. 잘못이라는 게 없어야 돼. 어떤 잘못? 절차상의 실수라든가 오류라든가 뭐 이러한 잘못이 절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세 가지가 맞춰줘야 뭐가 인정이 된다? 표현 대리라는 게 인정이 된다. 알겠지? 그럼 잘 봐. 설명 똑바로 들어. 정리. 그럼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그럼 결국 어때?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될 수 있는 거야?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법률 효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칠판 한번 봐.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상대방 어떻게 하는 거야? 보호될 수 있는 거죠. 됐지?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어떤 거냐? 상대방이 뭘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어때? 표현 대리가 없는 거다. 알겠지? 그지? 상대방이 표현 대리라는 걸 주장하지 않잖아? 그럼 표현 대리는 없는 거야. 됐죠? 그리고 표현 대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지? 그래서 그 종류가 1번, 2번, 3번. 요거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어때?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가 바로 어때? 표현대리의 종류였던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냐? 자, 칠판 한번 봐.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 만약에 상대방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어. 근데 대리권이 없었는데 본인이 추후에 추인을 하면 뭐가 인정이 된다? 대리권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발생하게 돼? 본인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나중에 위임장 갖다 주고 이런 것들.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본인에게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도 결국은 어떤 거냐? 상대방이 어때? 잘못이 없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든 뭐든 할 때도 있잖아. 상대방이 실수를 했거나 오류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런 거 법적 효과라든가 책임 같은 거 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없다는 뜻인 거야. 알겠죠?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봐봐. 잘 봐. 자, 26번 문제. 26번 너무 쉽죠? 3번. 무권대리 행위 추인하기 위한 절차는 안 나와.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27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쉬워요. 5번이 정답이죠? 특정인에게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 근데 본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제3자에게 말하면 기본 대리권이 생겨? 아니야. 알겠죠? 이거 기본 대리권 아니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 요거 대리권 수여에 의한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인 거지.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28번. 잘 봐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이거는 몇 번이겠어? 5번이죠. 자, 칠판 한 번만. 잘 들어. 얘 목적이 뭐야? 표현 대리라는 거의 목적이 뭔데? 얘야.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알겠지? 표현 대리 목적은 봐봐. 상대방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한 게 바로 뭐가 돼? 표현 대리의 목적인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 그럼 얘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야. 알겠지? 상대방의 책임이 있으면 결국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29번. 자, 그럼 잘 봐봐. 이런 거 변형하기 좋죠? 그래서 이게 아까 선생님 말한 거야. 사례 1번이 바로 뭐냐? 요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알겠지? 사례 1번이 바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야. 자, 그리고 사례 2는 뭔지 한번 볼까? 병은 있잖아. 자기 그림을 팔아달라고 정에게 부탁을 해서 위임장을 써줬어. 근데 밑줄 사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례 2가 뭐가 되는 거야? 요거죠? 대리권의 소멸. 알겠지? 그지? 요거야. 자, 그리고 이후에 정은 있잖아. 병을 대리해서 무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근데 계약 당시에 무는 병의 죽음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죠. 그지? 자, 그럼 1번. 정답은 1번이죠. 은행이 있잖아.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X. 알겠죠? 표현 대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 본인이 주장을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됐죠? 주장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거야. 됐지? 그래서 1번이 정답. 됐죠? 그리고 나머지 봐. 은행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그럼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어. 그리고 사망 이전에도 거래한 적이 있어.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정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표현 대리가 인정돼. 그럼 무는 어때? 매매 대금 지급을 하고 그리고 어때? 그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5번.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 그리고 사례 2는 어때?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양쪽 다 뭡니까? 무권 대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1번이 정답. 됐죠? 자, 그리고 30번은 1번. 어렵지 않죠? 됐죠?